지금 관저에 오래 머물면서 관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슈들이 어제 단독 보도가 됐는데 첫 번째 단독 보도는 관저 외곽 경비를 받은 55경비단의 전역자 인터뷰를 JTBC가 단독으로 했고요. 뭐 충격적입니다. 일단 거기 기갑차에 대한 관심을 김건희 씨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김건희 씨를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증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현역 군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기갑차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궁금해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 기갑차를 탔을 때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라고 해서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뉴얼이라고 친다면 기갑차에 어떤 버튼이 어떤 뭐 작동을 하고 기갑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매뉴얼을 이 55경비단 군인들에게 그 당시에 외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분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가 외부에 나가겠다고 내가 잠시 뒤에 외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서 준비를 다 끝내고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덕이 생겨서 안 나가겠다고 했던 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증언이 나온 것이고요. 경호처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김건희와 윤석열을 지키고자 그동안 알박기를 시도했던 뭐 사실상의 알박기죠. 경호처 알박기를 시도한 김성훈, 이광우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이 연판장이 등장한 배경은 이미 이제 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있고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경호처가 원칙상은 입건이 되고 수사 대상자가 되면 자신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원칙인데 내려놓지 않고 직권 행사를 무려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사를 단행하고 경호처의 수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수백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 이런 보도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고 뭐 그 전에도 뭐 풍선 이벤트 경호처를 동원해서 내지는 뭐 동아리에서 무슨 발표회 하듯이 학예회 하듯이 율동시키는 모습 내지는 뭐 선상에서도 노래방 기계 갖고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했던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했던 뭐 기갑차 태워달라 그러고 몰아보겠다 그러고 뭐 옆에 태워주고 이런 게 너무 김건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내란에 가깝게 농락해 왔는지가 앞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더 단단히 먹으시고 놀랄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지난 세월들 너무 힘들었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완벽한 절연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윤석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한 일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을 강하게 먹고 더 단죄하고 더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거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되고 저는 조선시대 때 지금은 연자제가 사라졌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영모 일으키면 삼족을 멸했거든요. 저는 과거에 야 무슨 삼족까지 멸하나 이렇게 제가 과했다 과거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내란 행위가 정당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삼족을 멸했던 조선시대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강하게 처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자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만큼은 저는 아주 단호하게 끝까지 물어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훈 평론가님. 네, 뭐 시간이 됩니까? 네, 마지막. 예, 놀라지 않았고요. 네, 저 정도 가지고는 뭐 귀여운 수준이다. 사실은 지금 뭐 명태균 씨, 뭐 김영선 등등 등장하는 그 22년 6월 김건희 여사님의 첫 단독 행사였죠. 그래서 22년 6월에 봉하마을 갈 때 KTX를 타고 갔는데 그 대통령 특별 열차였습니다. 대통령 없는데 혼자 타고 갔어요. 그 특별 열차.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사무실 같이 쓰면서 보고 2장씩 카피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 놀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그냥 애교일 테고 앞으로 그냥 지윤제 단단하게 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 4번이나 돌려보냈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했었고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이게 정말 의문인 상황이고 그 경호처가 지금 이 내란 속의 피의자인
윤석열 씨를 카퍼레이드를 어레인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참혹한 광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요거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윤석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전두환 모델을 저는 참고해야 된다. 그때도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모든 문제들을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 윤석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 지금 뭐 대통령 기록관에서 뭐 문서 지정하면서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까지 너무 많거든요. 전 윤석열 맞춤형 12.3 내란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모든 지금까지 막혔던 부분들을 전 입법을 통해서 한번 좀 해결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30초만 주세요. 네. 쓰십시오. 저 돈에 진짜 민감한 사람이라서요. 4월 4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관저에서 썼던 돈은 다 징수해야 됩니다. 아. 용서 못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 예산을 제가 알기로 올해 120억 정도 편성해 놨을 거예요. 그거 지금 관리해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이 김성훈인데요. 한 저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90일 안쪽 정도 권한대행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어쨌든 경호를 받아야 되니까 경호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실 언제까지 권한대행 할지 몰라가지고 그 좀 난해하잖아요. 언제까지 할 줄 알고 그렇죠. 또 따로 편성해가지고 공간을 만듭니까? 뭐 최상목 집 근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CP 버스라는 경호 공간을 쓸 수 있는 전용 버스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 둘 중에 둘 다 구속되면 뭐 반려견 11마리를 위한 경호 공간을 마련하느라고 120억을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CP 버스를 먼저 활용을 하고 구속이 되면 그냥 없애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경호처 예산을 120억이나 들여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다가 경호 공간을 또 임시로 마련했다라는 네. 것은 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 돈은 회수하고 더 쓰지 못하게 하자. 아, 맞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좀 하자. 국회에서 운영이 열어가지고 다 징수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작년 결산 나왔거든요. 우리 정부 105조 원 이 관리재정 수지 적자. 다시 말해서 그냥 운영비 105원 펑크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다음 정부가 이거 메꿔야 되는데 벌써 걱정됩니다. 120억 원이라도 제대로 좀 덜 써서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신인구 변호사님, 이승원 평론가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